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 유상원입니다. 손발이 떨리고 행동이 느려지며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파킨슨 병인데요. 오늘은 노년층의 적, 파킨슨 병의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파킨슨 병은 1817년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기술하면서 알려진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 병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아직 정확한 국내 집계는 없지만 인구 1000명당 1명 혹은 2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 내원 환자에 관한 연구 통계를 보면 약 68세 전후로 처음 진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40%를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파킨슨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뇌의 중뇌의 흑색질에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분포하는데요. 이 부위의 도파민 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파킨슨병의 원인입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줄어들면 도파민 결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뇌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몸이 느려지고 손발이 떨리고 경직되면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인지저하 신경정신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파킨슨병과 비전형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이라는 큰 틀 안에 다른 질환을 의미합니다. 질환 구분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전형 파킨슨병은 일반적인 파킨슨병에서 나타나지 않는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표준 레보도파 치료의 약물 반응이 더딘 경우, 치매, 신경정신 이상 증상, 심한 자율신경장애, 증상 발생 3년 이내 자세성 반사 소실 및 낙상 등 임상 경과가 빠른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진단 초기의 파킨슨병과 비전형 파킨슨병을 완벽히 구분하는 것은 저희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임상 경과에 따라 파킨슨병의 모습이 비전형 파킨슨병의 모습으로 유형이 변하게 될 때 그때 가서 확실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전형 파킨슨병 안에는 다계통 위축증, 진행 핵상마비, 피질 기저핵 증후군, 루이소체 치매 등이 포함됩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더 큰 범위의 질병 구분 용어로 앞서 소개한 파킨슨병, 비전형 파킨슨병 외 기타 다른 질환으로 2차적으로 발생하는 파킨슨증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뇌경색 혹은 약물 복용 후 발생하는 것도 포함하는 큰 범주의 질환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령에서 발생하는 파킨슨병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발성, 즉 뚜렷한 발병 원인을 모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의 발병에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파킨슨병에서 특정한 유전자 이상이 밝혀진 바는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단 40세 미만의 파킨슨병으로 진단될 경우 유전적 요소가 많이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손이 떨리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손이 떨린다고 파킨슨병으로 섣불리 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인 분들의 경우 다양한 신체적 불편감과 공전질환으로 많은 약제를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 약물로 유발된 떨림도 많습니다. 떨림의 양상에 따라 파킨슨병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이 떨린다면 전문가의 진찰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이완된 상태에 있는데 손이 저절로 떨린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명확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진단하게 되나 수면 중 나타나는 증상은 파킨슨병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 배경은 참고할 만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약 1%가 수면다운 검사 진행 후 렘 수면 장애로 진단됩니다. 검사로 확진된 환자들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의 상당수가 향후 파킨슨증 혹은 치매로 이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6% 정도의 환자들이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모습이 변했고 12년 후에는 약 73%가 변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들은 향후 미래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일부의 환자를 최근에는 파킨슨병의 전구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연구 결과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렘 수면장애 환자들이 전부 다 파킨슨병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위 연구에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단된 대상자 중 약 50%의 환자들만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한 렘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에는 파킨슨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연구는 수면 다운 검사로 진단된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물론 위 증상은 매우 특징적인 모습이지만 걱정에 앞서 과연 렘 수면 장애가 맞는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증상이 있다고 해서 파킨슨병 혹은 그 전구 단계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꾸준한 진료를 권해드립니다. 아닙니다.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있어 10에서 80%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다양한 통계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된 후 이완 기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제적 비율은 약 3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10년 경과 후에 파킨슨 치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국 질병의 이완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유병률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8년 이상 장기 추적한 결과 약 80%의 환자들에서 치매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현재 사용되는 표준 치료는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들입니다. 핵심적인 약물로는 레보도파와 도파민 작용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약물 대사에 작용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결국 작용 기전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 나뉘지만 큰 틀에서는 질병의 핵심 문제인 도파민 결핍을 보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표준 치료는 질병 진행 자체를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약물 치료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분들의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약물의 지속 시간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의 중증도, 종류, 반응 여부, 치료 기간에 따라 약물이 결정될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진행하는 퇴행성 질병입니다. 이완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존의 증상이 진행되어 신체적 증상이 지속됩니다. 약물 조절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물의 농도, 복용 횟수, 약물의 추가 등의 조치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약은 거의 평생 복용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편 증상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최대한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을 최대한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약을 일주일 먹으면 효과가 없어진다 라는 의문은 아마도 질병의 경과 중 발생하는 운동 변동과 이상 운동증에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파킨슨 약물 치료 중 하나이며 증상 해소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레보도파 제제의 조기 복용과 관련된 논란으로 이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문이 많습니다. 즉, 뒤늦게 복용을 시작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게 최근 연구에 대한 해석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 해소에 가장 효과가 좋은 레보도파 제제를 본인의 불편감을 감수하면서 약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 외 비약물적 치료, 운동 등은 질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질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운동을 통해 최상의 신체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일상생활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운동이 더 우월하다는 의학적 권고는 없지만 수영, 걷기, 체조, 태극권, 요가, 실내 자전거 등 다양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계획적,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운동은 파킨슨병의 움직임, 보행 같은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 인지, 수면 등의 비운동성 증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다만 질병의 진행에 따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신체 조건, 현재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다양한 증상이 진단 수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어 의료인들도 진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또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본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받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저희 대학은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성 신경퇴행성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가톨릭대학교 뇌은행을 설립하고 운영 중입니다. 근본적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뇌 자원 기증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작은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 결국엔 질환 극복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